이 이야기를 정말로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억이 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십 년 전인 중학교 1학년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친가가 일본의 긴키 지방의 어느 시골에 있었는데 매년 여름이 되면 피서를 겸해서 가족들 모두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갔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은 절 정말로 예뻐해 주셨습니다. 제가 친가에 내려가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인 토마토 설탕조림을 항상 해주셨던 것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근처에 사는 동년배 하루카와 그 남동생과 함께 놀았었습니다. 들판에서 자유롭게 술래잡기를 하거나 숲속에서 도토리 수집을 하거나 공원에서는 매실을 찾으며 놀기도 했는데 딱 한 군데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장소가 존재했었습니다. 숲속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주변을 단단하고 높은 벽으로 둘러싼 삭막한 땅이었습니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해봤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에 자물쇠가 걸려 있어서 애초부터 들어가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시골에 갈 때마다 할머니는 저곳에 가까이 가선 안 돼. 쿵웅이님이 계셔가지고 거리를 받게 될 거야. 라며 귀가 아플 정도로 말하셨기 때문에 조건반사적으로 무서워진 나는 그곳에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땅만 피해 셋이서 자주 놀았는데 그날만큼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야야, 저기 한번 들어가 볼래? 라며 하루카가 그 땅을 가리켰습니다. 깜짝 놀란 난 저기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너도 들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하루카는 코웃음 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괜찮다니까 그러네. 이 근처에선 7일 정도만 놀았다 아이가. 우리가 안 가본 데는 저밖에 없다. 우리 할머니가 저 안에 들어가면 코우닝님의 놀잇감이 된다 이카는데 우리 이제 중학생이다 이 말이야. 중학생이 되고 조금 기가 세졌다고나 할까? 나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야 라는 생각은 다들 한 번쯤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거 다 미신이야 미신. 말은 그래 해놓고 보물 같은 거 숨겨놓고 그런 거 아이가? 라고 하루카는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뒷걸음치며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아유 하지 말자. 자물쇠도 걸려있는데 라고 내가 말하니 하루카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 녹슬어 갖고 금방 박살낼 수 있다니까. 니 쫄았나? 라며 대답해왔습니다. 상남자 특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든 나는 알았어. 그럼 문 앞까지만 가줄 테니까 안에는 너 혼자 들어가. 알았지?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상남자? 그때 하루카의 5살 정도 된 남동생은 검지를 열심히 쪽쪽 빨아대고 있었습니다. 하루카는 단숨에 근처에 있던 돌을 주워 자물쇠를 부수기 시작했고 자물쇠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철제 자물쇠였는데 녹이 슬어 꺼끌꺼끌 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입니다. 나도 내심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봐오던 문, 대체 안에 무엇이 있는 곳일까? 어떻게 되어 있을까? 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공포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기분으로 하루카가 부수고 있는 자물쇠를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루카가 돌을 든 손에 전신의 힘을 다해 한 5번 정도 자물쇠를 내려치니 결국 금이 가더니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하루카는 돌을 내려두고 한번 심호흡을 한 뒤 자, 한번 들어가 볼까? 라고 말한 뒤 양손으로 천천히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나와 하루카는 너무 이상한 내부 풍경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닥 한 면은 전부 흰 모래로 덮여 있었고 정중앙에 아주 오래된 신사가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예감이 든 나는 등골이 오싹오싹하여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돌아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하루카의 남동생은 그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카가 떨리는 몸을 안고 흰 모래 위에 발을 들인 그 순간 주변 분위기가 뭔가 바뀌었습니다. 공기가 바뀌었다고 해야 할까? 공기 전체의 몸이 압도되어 그 장소에서 움직일 수 없게 된 기분이라 해야 할까?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에 순간 머리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순간 하고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 남녀를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온 듯한 기분이 든 그때 내 몸이 위험을 감지한 건지 미쳐버릴 것 같은 공포감이 온몸 구석구석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땐 나는 엉엉 우는 남동생의 팔을 꽉 쥐고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단숨에 집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계셨습니다. 나는 엉망진창으로 땀에 젖은 상태로 울부짖는 하루카 남동생의 발을 꼭 쥔 채 그곳에 뛰어든 것입니다. 순간 그 장소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온화했던 할아버지가 헉헉거리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날 보더니 갑자기 다쿠민니 어디 갔다 오는 길이고 설마 거기 들어간 거야? 난 네 거가 어딘 줄 알고 아이고 라고 엄청 화난 얼굴로 말을 하셨고 이어서 절 때리려고까지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으셨는데 불같이 화를 내는 할아버지를 본 순간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할아버지를 말리고 일단 한바탕 진정을 한 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전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분위기가 조금 기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지방 경찰도 무표정으로 슬픈 얼굴을 하며 그저 형식적으로 하루카를 찾아다녔고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나와 부모님은 당장 마을에서 나가달라는 말에 당일에 바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때 하루카의 할머니께서 아이고 우리 하루카가 놀이감 밑에 붙다. 이 어쩌면 좋노. 라고 울부짖던 것이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날을 경계로 더 이상 친가에는 가지 않게 됐고 할아버지 할머니와도 만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날 이후 바뀐 게 있습니다. 정말 기분 나쁜 꿈을 가끔씩 꾸게 된 것입니다. 짙은 안개가 깔린 그 장소에서 어떤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곳을 바라보면 단발머리에 기모노를 입은 아이가 뒤돌아선 채 공을 튀기고 있는데 저를 보며 웃으며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같이 못 놀아서 참 아쉽네. 그때 들어왔으면 지금 같이 놀 수 있을 텐데. 지금이라도 같이 와서 놀래? 항상 같은 말을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느꼈습니다. 웃음소리의 주인공은 아이가 아니라 아이가 들고 있는 사람 머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지금은 저런 꿈을 전혀 꾸고 있지 않은데 이유는 현재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 사건 이후 연락을 하지 않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 한 통과 염주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편지에서는 그때 화내서 미안했고 이곳으로 절대 다시 와서는 안 된다. 이곳으로 네가 다시 온다 하면 너한테 큰일이 날 거야. 그 신사에 있던 것이 2번은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염주 하나를 보낼 테니까 네가 죽을 때까지 이 염주를 항상 차고 있어야 한다. 알겠지? 이 내용을 끝으로 편지 내용은 마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걸려있던 그 장소와 신사에 대해서는 부모님은 전혀 모르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끝끝내 전혀 알려주시지 않고 하늘나라로 2분 다 떠나셨습니다. 지금까지 현재도 그 염주는 제가 착용하고 있으며 더 이상 나쁜 꿈은 전혀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가 시골 마을에 있던 가서는 안 된다는 장소와 그 신사가 무엇인지는 현재도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도 전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